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8페이지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분점은 간단하게 뭐냐면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있으면 3분 AB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눴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쪽에서 나누면 내분점, 얘가 내분점이 돼요. 예를 들어 2대1로 나눴어. 그러면 2대1로 나눈 점, 그 점이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은 A랑 B가 여기 있는데 외분점 바깥쪽에서 B로 나눴어. 여기가 2대1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B로 나눌 수 있는 게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점, 안쪽에 있으면 내분점.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게 1번과 2번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확인을 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을 보면 개념 확인을 보면 점 Q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냐? 점 Q가 여기죠. AB가 여기죠. 몇 대 몇으로 내분했죠? 2대1. 2대1.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점 P는 선분 AB를 1대4로 한 점이 뭐냐? P가 어딨냐? 점 P, 선분 AB 얘랑 얘 이렇게 했을 때 1대4니까 외분하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선분 AC, A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냐? 이건 1대1로 내분한 점. 그래서 얘죠. 이거는 내분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중점이죠. 중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분점에 중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대1로 내분이 되면 중점이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점 B는 선분 AC를 1대1로 내분한 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안 어렵죠, 아직?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 네. 자,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식이 되어 있고,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요게 식이에요. 네. 자, 이제 저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아, 중점도 나와 있죠? 여기. 네, 중점이 제일 쉬워요.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하면 돼. 평균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밑에 있는 개념 확인을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수직선을 나타내 주시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4, 5, 6. 자,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해라. 네, 3대2로 내분하면 이 길이가 지금 몇이에요? 8. 8이죠. 네, 그래서 3대2로 내분하려면 정확하게 안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좀 더 짧아야 되겠죠? 뭐 여기서 여기 뭐 이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줄 때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3대2를 여기다 쓰시고 점 밑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공식이잖아. 이 m이랑 n이 b예요. 네, 그러니까 3대2니까 m이랑 n을 더하려면잖아요. 3 더하기 2인 거야. 보이시죠? 공식에서.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요렇게 곱한 거야. 그럼 몇이에요? 요렇게 곱하면? 그래서 5분의 14가 내분점. 자,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가 x1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x2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m이랑 n이에요. 자, 공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m이랑 x2를 곱한 게 앞에 n이랑 x1을 곱한 게 뒤에요. 자, 근데 잘 봐. 이 3대1을 위에다 쓰면 헷갈려져. 자, 여기다 위에다 3대1을 쓰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그럼 반대가 되거든. 네.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실 거는 항상 b를 좌표를 위에다 두고 b를 밑에다 둔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한 걸 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외우시지 마시고 그런 모양 형태로 외우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안 헷갈려. 근데 내분점은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 얘를 곱한 걸 먼저 쓰든 얘를 곱한 걸 먼저 쓰든 어차피 14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분점 할 때는 그게 반대로 되면 틀려질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2랑 b가 6인데 얘를 풀면 5대3이잖아. 외분점 구하는 거예요. 자, 외분점은 보시면 b를 서로 빼요. 5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30이죠?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6이죠? 그걸 뺀 거야. 그러니까 2분의 36이어서 18.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분점은 여기가 쭉 있다고 하셨을 때 여기가 18이라고 치면 이게 3대 5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계산을 했을 때에도 잘못 계산이 됐는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니네가 반대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그러면은 점이 여기 있어야 여기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타내고 있는 거 선분 A, B의 5대3이 안 되죠? 여기는 3대5가 되는 거야. B가 바뀌어. 3대5로. 5대3이랑 3대5는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B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만 안 헷갈리시면 되게 쉬운 단원인데, 근데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산하면서 답이 계속 틀려. 계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유의를 해주시면은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다음. 자, 이제 좌표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방법은 방금 한 거랑 뭐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고요. 네, 근데 좌표로 나왔으니까 x 따로 내분점 구하고 y 따로 내분점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림으로 좀 다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수직선에 2,3이 있고요. 이게 a고 5,1이 있어요. 이게 b예요. 근데 2대1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자, 2대1이 된다는 건 요렇게가 2대1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확인을 해봤을 때 요 길이가 몇이야? 3이잖아. 3을 2대1로 한 거니까 요 자리죠. 네. 그 다음에 y는 여기를 보면은 2대1로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요 자리. 그림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저 자리를 구하는 거였고요. 얘 계산하실 때에는 각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x 따로. 내분점이니까 b 더하는 거죠? 2 더하기 1이고요. 야,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x끼리 하라 그랬죠? 2 곱하기 5. 1 곱하기 2. 이게 x좌표. y좌표도 다시 2 더하기 1. 2 곱하기 1. 1 곱하기 3.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2. 3분의 5. 답은 4,3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내분점을 다시 해볼까요? 여기다 다시 2,3이랑
5,1을 써놓으시면 외분점은 b를 서로 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 빼기 1이고요. 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는 10 이렇게 곱하면 빼기 2 콤마 2 빼기 1분의 2 빼기 마이너스 3 그래서 8 콤마 얘는 몇이냐 마이너스 1 요게 외분점이네. 이해 되실까요? 지금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위치를 안 바꿨잖아. 근데 점의 위치를 바꾸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자, A점, B점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씩 딱 알려주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A점, B점을 써가지고 똑같이 내가서 곱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A, B를 바꿔서 이렇게 써놓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계산이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 4. 개념 4는 무게중심. 좌표가 있으면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 무게중심 구하는 식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러면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하고 y끼리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하면 무게중심이에요. 그게 끝이야. 무게중심. x좌표 있는 숫자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 y좌표 있는 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계산할 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왜 그렇게 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무게중심의 특징은 2대1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좌표를 그려요. 그려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이고 A 4,1이고 B 3,5고 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은 마주보는 변을 서로 2등분 했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인 걸 알거든요. 기억나요? 무게중심. 그리고 여기는 2대1의 비를 가져야 돼요. 이것도 기억날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건 저는 요 점을 구할 거야. 여기를 P라고 할게요. 중점이거든요. A, B의 중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야. A, B의 중점이 뭐죠? A, B의 중점이요. 중점이요. 네. 중점은요.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4 더하기 마이너스 1하고 나누기 하니까 2분의 3이고요. 3 더하기 1하고 나누기 하니까 1이야. 이게 중점이거든요. 그렇다고요. 자, 근데 이제 C점이 하나 있죠. 3,5.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2대1이라 그랬죠. 여기가 그럼 1이고 여기가 2겠네요. 1대1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내분점. 우리가 내분점 배웠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1 더하기 2에 3. 그러면 3. 이렇게 될 거고 1 더하기 2에 5. 2. 이렇게 돼서 자, 얘가 계산하면 2, 그러면은 얘는 3분의 7 이렇게 나와요. 2, 3분의 7 아닌데? P가 2,2 아니야? 1 아니에요? 근데 3과 1은 나는 걸로 나눈 거 아니야? 맞아. 그건 잘못 썼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3. 그러면은 얘는 5, 4. 여기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원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점 구하고 1대2로 내분점 구하면 무게중심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 방식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방금 무게중심 바로 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네, 나머지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라 그랬으니까 6 나누기 3. 그 다음에 이거 더하고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5 나누기 3. 그래서 2,3이 그냥 바로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꼭 이걸 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용 문제나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중간 과정을 구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무조건 무게중심만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간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방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구하시면 된다. 다음. 설명이 다음에 필수유형? 필수유형으로 가야 되는구나. 우선은 대표형 1번은 안 할게요. 대표형 2번으로 갈게요. 몇 번까지 설명해야 되지? 3, 4, 5.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유형 2번에 보시면요. 네. 뭐 이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내분점 P가 제일 싸우면 위에 있을 때 T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내분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그냥 해주시면 돼요. 문자가 있든 없든. 네. 그러면은 내분점 구하는 것과 얘랑 더한 게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6t.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은 1-t 이렇게 쓰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1이고 마이너스 2t 그러면 2-2t 이렇게 돼서 1은 쓰지 않을게요. 5t 플러스 1 콤마 얘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제1사분면이라 그랬으니까 부호가 둘 다 플러스여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5t 플러스 1도 양수여야 되고 플러스 2도 양수여야 되니까 t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얘는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네. 범위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나타내고 위에 있을 때 t 값의 범위, 네. t 값의 범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 어차피 1,4분의 되려면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분하는 점이 뭐죠? 내분하는 점 P가 맞게 보인다? 맞죠? 네. 자, 여기까지 됐고. 근데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내분하는 점 B가 양수여야 된다고? 문자니까 B니까 둘 다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를 확인을 해줘야 된대요. 얘가 양수니까 T가 0보다 크고 얘도 양수니까 T가 0보다 커서 네. 얘 범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서 겹치는 답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범위를 확인을 해줘야 된대요. 얘가 나타낸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고. 그래서 둘 다 수직선에 표시를 하셔서 얘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둘 다 겹치는 부분. 그래서 t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요게 2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유형은 빨리 설명을 할게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 혹시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의 달문에서 나와요. 2학년 2학기 달문. 네. 자, 그래서 요걸 또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D라고 할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길이의 B랑 요 길이의 B가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냐 이거죠. 네,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AB의 길이를 구하면 선분 AB는 2 빼기 4의 제곱이니까 36이고 6 빼기 2의 제곱이니까 64여서 10이에요. 그 다음에 AC는 2 빼기 6의 제곱이니까 16이고 6 빼기 3의 제곱이니까 9여서 5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이라는 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좌표랑 요 2대 1의 비를 가지고 내분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분점은 b를 더한 게 분모,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12,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뒤에 좌표는 3분의 8, 3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되신 거죠?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도 알고 계셔라. 내각의 이등분이 나오니까 또 나올 게 하나 더 있죠? 외각의 이등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외각의 이등분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면 얘기해주고 넘어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각의 이등분, 외각의 이등분 다 기억해요? 안 나는군요. 자, 외각의 이등분은 도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이등분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B가 예를 들어 여기가 5대 3이면 그러면 여기가 5대 3이에요. 이게 외각의 이등분. 요거 대 요거의 B가 밑에 긴 것 대 외곽의 2등분한 쪽에 짧은 거. 몰라도 아셔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몰라도 아셔야 되는 거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나도 뭐 방법은 없어. 다시 보는 수밖에. 다시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고등수학이 지금 중학교 게 계속 나오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중학교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니네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고등학교 걸 나가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모르면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 까먹었으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푸셔야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에 사각형의 중점의 활용. 자, 사각형의 중점의 활용이라 그랬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구나. 사각형일 때 중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길이가 같다는 걸 알잖아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중점이라는 거는 1대1의 내분점인 거죠. 중점 구하는 방식을 이제 다 아시니까 네, 중점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A, B, C 좌표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A, B, C를 먼저 찍어주시고 D는 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예상해서 찍을 수가 있죠. 네, 세 점이 있으면. 원래 얘는 그냥 막 그렸잖아요. 좌표처럼 안 그리고. 그냥 좌표처럼 좀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D겠지 라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D일 수도 있고, 꼭 여기가 D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가 D일 수도 있죠. 이렇게 평행사 변형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세 점이 있다는 건 D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D의 좌표에 대해서 이제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D의 좌표를 구하기에 가장 쉬운 방식은 중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중점을 구할 수 있어요. A랑 C의 중점을 구하면 되니까요. 몇이죠? 5,2. 그냥 봐도 5,2로 제가 잘 그려놨잖아요. 그냥 봐도 5,2 아니에요? 네. 자, 여기 5,2예요. 자, B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D의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가 XY죠? 그러면 식 쓰시면 돼요. 얘랑 B, 여기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얘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한 게 5잖아요. 그 다음에 Y는 얘랑 0 더하고 나누기 2 한 게 2니까 Y가 4고 10이니까 X가 8이죠. 그래서 D의 좌표는 8,4라는 게 바로 나와요. 중점 구하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이해되실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뒤에 좌표가 하나만 나와? 저쪽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얘는 왜 하나만 구했지? 두 개가 나왔어야 됐을 텐데. 뭐 조건이 있나? 뒤에 좌표를 조건 없는데. 아, 조건이 있구나. 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이것 때문이야. 알파벳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 여기는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안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얘 때문에 이 노란색 그림을 지금 안 그린 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름모일 때,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름모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특징이 뭐예요? 중점도 구할 수 있지만 마름모의 특징은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 네, 자,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AC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죠. AD의 길이는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16이고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4여서 2루트5가 AC의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거를 해도 네, 우선은 2루트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모양 자체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낸다면 여기 A, B, C, D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구한 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루트5인 거예요. 그러면 AD, BC, A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D를 먼저 해보면
AD는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고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2루트 5가 되는 거고, 그냥 제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곱을 해주시면 0이 돼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BC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얘에서 빼고 제곱하고 BC의 길이는 BC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네. BC의 제곱은 B-6의 제곱 16이 20.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플러스 16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3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B는 둘 다 나오네. B의 값은 8이랑 4.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8이랑 4 A가 4 A가 4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확인해야 되네. B가 지금 8이랑 4가 나왔는데 네, 둘 다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네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러면은 A가 지금 4,2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나타내 준다면, 그런 다음에 지금 C가 6,4고 D가 2,6이고,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1번 방식으로 확인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얘 중점을 먼저 구하죠. 네. 더하고 나누기 하니까 5고, 더하고 나누기 여기가 5,3이에요. 네, 자 그리고 지금 B가 B,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얘랑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5여야 돼서 B가 8이고, 네. 그러니까 두 개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근데 쉽게 얘기하시면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네. 네. 그죠? 그냥 이 방식으로도 계산해도 네, 그냥 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필요가 없었던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뭐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솔직히 근데 안 풀어도 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평행사 변형이잖아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답이 나와요. 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걸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계산을 하셔도 확인이 됩니다. 잠깐 여기 있는 걸로 기울기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지금 2에서 6 갔으니까 4 증가했죠. 그래서 플러스 4라고 생각하시고, 6에서 4라고 가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에서 4에서 플러스 4, 그러니까 플러스 8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2, 얘한테 빼기 하니까 8 나오죠. 8,0 나오죠. 이게 원래 더 쉬운 방식이에요. 기울기로 하시면.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내분점이나 중점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 식으로 쓴 것 뿐인 거지, 기울기로 확인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쉽게 푸는 방식도 하나 알려드렸어요.
얘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니까 한 줄기. 그냥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네. 설명은 여기까지.